예,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주영 씨하고 김정효 의원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여기서 기다리면서 누리호 얘기를 좀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와, 지금이 6시 26분 10초니까 24분에 정확히 지금 우주로 날아갔네요. 그죠? 예. 사람 손을 떠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궤도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8개 소형위성 싣고 나머지는 더미 싣고 간 거잖아요. 무게 맞추기 위해서 더미랑 8개 소형위성 싣고 갔기 때문에 저번에는 다 더미를 싣고 가서 더미가 제궤도에 올라가는 것만 확인하면 됐다면 이번에는 8개 그 소형위성이 전부 궤도에 올라서 신호를 지상과 잘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럴 줄 알았어. 김정효 이사님께 이거 하나 얘기하면 또 전문가 모르시는 게 없기 아세요, 때문에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쫙 얘기를 하실 줄 알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요 역은 지금 누리호 우주항공이 아니고요. 반도체 역입니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어제도 이제 주영 씨가 실적 발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실적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24%가 급등했어요. 폭등하면서 갔는데요.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사님,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걸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시총 1,000조짜리가 시간에서 20%가 오르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이닉스 세 종목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그 정도의 파워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AI 시장에서 소위 독점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안이 여러 군데 생길 수 있다라고 봤지만 실제로 대안이 없고요. 그래서 범용 서비스에서는 결국 이 엔비디아가 이끄는 이 그룹이 거의 뭐 독점적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2분기를 보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50% 더 넘게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뭐 주가가 촉광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 쪽에서는 두 가지, 뭐 기대하고 있던 AI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PC 쪽은 뭐 안 좋았고 여전히 안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기대했던 것은 뭐 YOY 측면에서 성장률 측면에서 아직 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자율주행에서도 엔비디아 모델이 범용 모델로 성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또 훈풍을 불었는데 저희가 또 반도체 역에 왔는데 국내 반도체도 사실 오늘 괜찮았잖아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올랐는데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무래도 AI 쪽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HBM이라고 하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모바일 DDR5 쪽에서는 삼성이 좀 더 강세라고 했는데 이 서버와 관련이 있는 이 HBM 메모리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시장에 알려져 왔죠. 그러니까 AI 쪽이 좋았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HBM도 좋아지지 않나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지금 A100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는 A100칩이 워낙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 HBM 메모리도 엄청 비쌉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로 서버 구성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과연 HBM 메모리가 A100이 성장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나는 우리가 지금부터 환호할 게 아니고 정말 의심하고 그만큼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HBM은 뭐 장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현재처럼 높은 가격에서는 부분 바꿔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흥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SK하이닉스는 이 부분에서 좀 실적이 좋아진다면 의외로 좀 빠르게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겠구나 정도의 기대만 가지셔야지, 이게 지금 엔비디아처럼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이익이 다시 증익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 어설프다.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PU까지 우리가 아는데 그죠? GPU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또 HBM, 새로운 단어가 많습니다. 기다리시면서 두 분이 이런 얘기도 좀
했다 그러는데 우리 뭐 챗GPT나 이런 거 궁금한 것 좀 주영 씨가 좀 물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해결 좀 해줘요. 머리가 아파 챗GPT 요? 복잡. GPT 뭐 생성형 뭐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AI에서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인텔이 갖고 있는 CPU 형태의 그 프로세서는 어려운 수학식을 푸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만 인텔의 GPU가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수식들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인식하는데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쪽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한 2-3개 정도 들어가던 카메라가 한 20개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카메라에 동시다발적으로 파악된 정보를 한 번에 통합된 어떤 이 데이터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GPU라는 거죠. 소위 그러니까 정보를 직렬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병렬된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나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그런 행태 자체가 AI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만든 A100이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래픽을 인식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던 이쪽 계열들이 GPU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유닛으로 발전이 되면서 CPU를 일부 대체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범용 시스템으로서 특화된 시스템보다는 좀 더 좋은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엔비디아가 전고점도 넘어서 실적 발표에 의해 사상 최고가를 가게 되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뭐 IT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사실 학위만 박사학위지 뭐 잘 모르는데 우리 김정효 이사님 모르는 게 없어. 오신 길에 이것 좀 물어보죠.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도대체 무슨 회사예요? 왜냐면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가 다른 회사도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젠슨왕이라는 이 가죽 잠바 입고 오시는 황 선생님은 대만 사람이군요, 이 사람은. 네, 대만계입니다. 아, 그럼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한 그다음에 젠슨왕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젠슨왕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이 엔비디아 회사가 하는 일은 결국 설계죠. 엔비디아도 결국 만드는 건 TSMC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나 TSMC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기존부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포스라고 하는 브랜드로 컴퓨터의 그래픽 칩을 만들던 업체죠. 그래서 이 가속기라고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거 이제 이런 그래픽 데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림을 깎아서 좀 더 세밀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데이터량이 폭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속기가 없이 이걸 쓰게 되면 컴퓨터는 우리의 언어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스키 코드로 알아듣기 때문에 이 아스키 코드를 알아듣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압축해서 좀 더 빠른 어떤 데이터 인식을 하기 위한 가속기가 필요한데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그걸 만들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키 코드를 수학식으로 풀어서 순서대로 풀어내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래픽으로 인식된 다양한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는 NPU, 소위 신경망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면 예. 로직단보다는 앞단에서 인식해서 이것을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하는 그 형태가 더 중요한 거죠. 거기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GPU를 병렬로 놔서 A100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지금은 그 어떤 회사가 개발한 다른 시스템보다는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회사가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면서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넘지 못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은 A100 쓰지만 자기들이 만든 칩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구글은 이미 TPU라고 해서 텐서 칩으로 가고 있고 애플은 자체 칩이 원래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메타를 포함한 다른 여러 기업들도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 뭐 말씀드렸다시피 A100을 이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나 혹은 뭐 GPU 이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뭐 알 듯 모를 듯 주영 씨 솔직히 아니, 솔직히 얼마나 알아들었어? 반? 계속 들어야 근데 돼요. 예. 또 이야기하시면 중간에 이 GPU가 결국은
보고 인식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자율주행이랑 또 엔비디아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방식에 있어서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여러 가지의 소위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보는 것 자체를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라이다처럼 레이더나 라이다를 이용해서 약간의 물체에 반사되는 레이저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의 형태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섞어서 쓰는 데도 있고요. 근데 그래픽 쪽에 앞서 있는 엔비디아가 여러 자동차 회사와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NPU 형태의 자율주행 칩도 현재 조금 앞서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자동차 회사와 이와 관련된 흐름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다만 뭐 현대기아차 그룹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은 아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이쪽은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범용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쪽도 각자 자동차 회사들이 특화된 칩을 만들어서 스스로 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엔비디아 효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반도체의 어떤 그 저점을 사실 조금 당기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요. 반도체 경기는 이제 뭐 바닥을 좀 돌아 나오는 겁니까? 네. 근데 저는 바닥을 찍었다는 거의 확신, 99.9% 확신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다만 여기서 가속도를 정말 붙이느냐는 네. 아까 HBM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시간을 두고 확인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준비된 그림 두 가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IT 쪽이 여전히 현금 비중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리캐시 플로우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무슨 그러면 말이에요? 예. 지금 쌓아둔 현금은 많지만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오고 있는 현금이 줄고 있는 업체들 쪽에서 앞으로 공격적으로 IT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하반기에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공격적으로 투자할 건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DDR5의 가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건 맞습니다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망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V자형의 반등이라면 가격의 반등이 저 정도 속도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A100도 너무 비싸고 HBM 메모리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실적을 정말로 무너뜨리면서까지 과도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조금 물음표가 달려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우리가 여유롭게 가자. 바닥을 찍은 건 맞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올인하지 말고 분할 매수의 방법으로 대형주, 중소형주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대형주, 중소형주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HBM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더 눈에 띄어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메모리 쪽의 확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수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TSMC가 지금 풀캐파가 차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누구한테 수주할까? 삼성전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메모리 하나 믿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단에서는 지금 후공정 쪽이 제일 좋기는 한데 후공정 종목군들은 주가도 비교적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밸류도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전공정 분야에서 미세공정과 붙어가고 있는 쪽,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어디 있느냐? PSK가 있고요. PSK는 지금 뭐 대만 쪽에도 납품하고 중국에도 납품하고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미세공정 쪽에서 식각이라든지 애칭 쪽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PSK 전공정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중소형주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를 또 연관지어서 보면은 이스페타시스가 또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이 배경이나 또 앞으로 전망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서버 쪽에서는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들인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거나 하는 그런 통신 쪽이 중요한데 이 통신 쪽과 결부되어 있는 게 MLB라고 해서
PCB를 여러 층으로 세운 그 MLB라고 하는 게 멀티레이어 이 PCB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정밀하게 동일한 간격으로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몇 개 없는데 그동안은 TTM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회사가 있고 중국 업체들이 좀 있었는데 미국에서 중국 업체들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말씀해 주셨던 회사가 2위로 올라왔고 점유율을 앞으로 늘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구글의 텐서 유닛 쪽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급증한 거죠. 거기다가 올해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의 급등을 보고 사람들이 선택한 종목은 뭐 HBM에 따른 SK하이닉스도 있지만 이수페타시스로 더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주담과 통화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예.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 비중은 상당히 낮다. 여전히 구글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AMD는 매출 비중이 없습니다. 네. 주담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주식 담당자 기업의 주담과 주식 통화했다. 담당자. 자, 가기 전에 하나 좀 이사님께서 해결해 주실 게 우리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 관심주 얘기하셨나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PSK. PSK 네. 그거는 좋고요. 엔비디아를 사야 되잖아 우리가. 네. 그렇죠? 뭐 근데 올해만 벌써 2배 올랐다면서요, 그죠? 과거에 테슬라 같은 그런 좀 느낌이 향기가 와요, 그죠? 엔비디아를 사면 됩니까? 어떻게 사야 됩니까? 엔비디아를 사는 것도 좋은데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범용칩에서는 지금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이미 텐서 유닛을 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자체 브랜드를 붙여서 전부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범용칩도 능력이 좋으면 계속 이걸 쓸 수 있겠지만 자사에 최적화된 칩들을 여러 회사들이 자꾸 쓰기 시작하면 결국 이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한 것은 경쟁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독보적인 판매량이 전체 총량은 늘지만 속도가 줄면서 주가도 정체되기 시작한 거니까 뭐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어도 경쟁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은 더 커지겠지만 엔비디아의 장악력도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엔비디아는 조금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중을 줄이고 반대쪽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빅테크 전체를 사는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엔비디아 쪽에 투자하신다면 올인하시지 말고 엔비디아에 투자하셨다가 경쟁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쪽으로 비중을 분배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까지 주셨어요. 엔비디아를 사실 사는 게 오른다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빅테크 중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AI 같은 경우 ETF에 들어있거든요. 비중이 있거든요.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빠지더라도 다른 쪽에 올라오면서 버틸 수 있으니까요. 네, ETF 활용 전략까지. 네, 김정일 이사님과는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퇴근할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수영 씨 마무리 잘해주세요.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